다이어트가 어려울 때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환자분들 중에 이제 간헐적 단식을 본인이 이제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좀 잘 안 빠진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어떻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간헐적 단식이 이제 저도 뭐 몇 번 시도를 해봤을 때도 그 배고픔을 이기기가 상당히 처음부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는 이게 사실 사람마다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간헐적 단식의 약간 그 포인트는 내가 식사를 안 하는 동안 내 몸에 있는 지방을 꺼내서 이제 태워서 그 체중을 감량시키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내 몸에서 사실 그 지방을 꺼내서 태우는 거를 또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단식하는 동안 그 지방을 꺼내는 걸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를 못 쓰고 있으니까 배고픔을 더 강하게 느끼고,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사실 그게 또 그 내 몸에서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한 경험을 안 해봐서 그 지방을 꺼내는 게 힘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만약에 이제 간헐적 단식이,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또 내가 욕심이 나니까, 그리고 나 아침 안 먹는 거 그거 많이 해왔어 이러면서 약간 이제 16시간 간헐적 단식 요거를 도전하는 경우들이 처음부터 도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목표가 실패를 하니까, 그러면은 또 조금 이제 단식 시간을 줄여서 12시간 단식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최대한 야식을 안 먹는다 고 유지를 하시되,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을 먹어서 12시간 단식이 되든지 아침을 안 먹어서 16시간 단식이 되든지, 어쨌든 그 계속적으로 조금 시도를 하시면은 그 결국에는 이제 지방을 꺼내면서 이제 소모시키는 부분들이 이제 자주 시도를 하면 익숙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이제 목표를 낮춰서 시도해 보시라고 안내를 드리는 편입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약간 또 간헐적 단식이 있어서도 이게 그 저녁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안내를 드리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다이어트 하는 데 있어서 저녁 식사, 저녁 식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저녁에 먹는 것들은 칼로리가 이제 에너지로 소모되기보다는 몸에 쌓이기가 더 쉽고 하기 때문에 저녁에 먹는 것들을 최대한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녁 식사는 수면이랑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녁을 너무 늦게 먹게 되면 아무래도 그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숙면에 또 방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깊은 잠을 잘 못 자게 될 수가 있고, 또 자는 동안에도 칼로리 소모는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는 동안 몸이 회복을 하고 지방을 연소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수면도 굉장히 중요한 다이어트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도 저녁을 너무 늦게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저녁 식사를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늦게 해야 된다. 직업 특성상 예를 들어 선생님, 학원 선생님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사실 다이어트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 야식 때문에 살이 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은 안 먹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드신다면 최대한 선택을 하셔라. 칼로리 부분 신경 쓰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GI 수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단백질 위주로 비교적 소화가 좀 용이한 것들로 적절히 양을 조절을 해주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혹시 그러면은 저녁 때 일하시는 분들이 드셔야 되는 거를 굳이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를 꼽아서 얘기해 주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또 아예 안 먹는 것들은 사실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소화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좀 누룽지 같은 것들 비교적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좀 있거든요. 또 끓여 먹기 때문에 몸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계란이라던가 고기류를 섞는 것도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소화가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계란류를 선택을 하셔서 드시는 것들, 그래서 야채, 나물 반찬들 이런 거 조금씩 해서 그렇게 드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딱 음식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좀 더 선택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비율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생리 문제, 여성분들은 또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생리불순이 생긴다던가 생리가 안 나와요 하시는 부분들 문의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생리가 이제 사실 여성의 몸에서는 되게 한 달별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생리도 그렇지만은 이제 배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 여성의 몸에서는 이제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과정이고, 이제 그 과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내 몸에서도 그 어떤 특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그 영양소라든지 이제 에너지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셔서 이 여성분들은 이제 그 본인의 어플 같은 걸로 이제 생리나 이제 배란 주기 같은 것들을 관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본인 그 배란 주기와 생리 주기에 맞춰서 그 직전에는 아무래도 내가 간헐적 단식을 만약에 뭐 16시간 정도로 하고 있으면은 그 기간만큼은 또 약간 시간을 줄여준다든지, 그 다음에 운동도 좀과 그 다이어트 위해서 그 강도 높은 운동을 하고 계셨다면은 이제 조금 그 생리나 배란 전에는 조금 줄여주시는 게 어떤 배란이나 이런 생리 같은 이제 여성의 임신 출산에 중요한 일을 준비하는데 좀 더 안정적으로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이어트의 강도를 낮춰주셔라, 이렇게 조금 안내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성의 주기에 있어서는 또 사실은 이제 배란과 이제 생리가 다 끝나신 이제 변경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준비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 칼로리 소모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셨다 보니까 특히 내 몸의 기초대사량이 특히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완경을 하신 이후에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또 조금 다이어트가 이제 내가 젊을 때 했을 때보다는 그 체중이 감량되는 속도가 느릴 수 있다. 그 강도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체중 그 감량의 덜 된다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이어트 하시게 되면은 또 많은 분들이 내가 성격이 짜증나고 예민해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당 떨어져, 짜증나, 뭐 이렇게 그렇죠. 땡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다이어트 할 때 일단은 칼로리를 제한을 하기 때문에 네. 몸에 저장돼 있는 거를 계속 꺼내서 쓰게 돼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도 몸에서는 일종의 스트레스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몸에서는 각종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뭐 코티솔도 있을 거고, 뭐 아드레날린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혈압을 상승시키다던가 이런 작용들이 기타 있는데, 네. 그러면서 또 기분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이렇게 네. 됩니다. 그래서 혈당 자체가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몸에 기분이 좀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호르몬의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 거를 먹게 되면 실제로 몸에서 세로토닌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당을 절제하면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 오게 될 거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기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러면은 당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그러면 단 거를 먹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런 거를 또 조금 다이어트에 도움되게 안내를 한다면 어떤 부분들 해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다이어트를 오신 분들은 사실 그런 것들에 참지 않고 자꾸 먹어서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네. 참아주시라. 우리가 그래서 뭐 약이나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네. 나의 의지도 좀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습관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게 처음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처음에가 힘들지,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습관화가 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줄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적응도 되게 되고 식단이나 조절하는 것들이 훨씬 편하게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건강한 뭐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한 나의 식단을 위해서 또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또 그거를 또 땡긴다고 바로 먹기보다 일단은 조금 참고 오히려 약간 좀 한 발 물러나서 조금 쉰다든지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조금 이완시켜 보면은 또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그런 다이어트 안 될 때에 대한 얘기들 서로 또 나눠보면서 정리해 본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